가을 아침 강남의 초가주택가에 위치한 강태원의 저택은 오늘도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태원은 매일 아침 7시 정각 창가 테이블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액자 속 7살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태원의 굳은 표정이 풀어졌죠. 태원은 액자를 조심스레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7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태원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하지만 곧 오른손에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이를 악물었죠. 그의 왼쪽 눈썹이 3번 실룩였습니다. 태원은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발작은 좋지 않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희귀신경계 질환이 그의 삶에 들이운 그림자였죠.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의사들조차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 질환은 태원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매일 상기시켰습니다. 이사장님, 아침약 드실 시간입니다. 문 밖에서 정확히 7시 5분에 들리는 목소리.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 간호사가 약과 물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원은 차가운 시선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도 곧 떠날 테니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약을 삼키며 태원은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어요. 이 간호사와는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6개월마다 간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태원의 변함없는 원칙이었죠. 한 사람이 오래 머물면 그들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태원의 약점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간호사와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태원은 들어온 남자 간호사에게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김 실장, 면접 볼 간호사의 이력서 다시 보내줘요. 화면을 확인하며 태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박지은 40세. 미국 존스홉킨스 출신의 신경계 질환 전문 간호사. 김 실장이 최고라고 강조했던 사람이었죠. 태원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은이라는 이름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 했어요. 정확히 9시 저택의 응접실에 박지은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가 화려하지 않지만 전문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박지은입니다. 태원은 지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목소리의 톤, 자세, 눈빛, 그리고 특히 손. 간호사의 손은 그의 생명을 다루는 도구이니까요. 앉으세요. 지은은 차분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이력서가 인상적이군요. 존스홉킨스에서 신경계 질환 전문 간호학을 전공했다고요. 네.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통합적 관리에 특화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파킨슨병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왔습니다. 태원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지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이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의 증상은 전형적인 파킨슨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떨림, 경직 외에도 자율신경계 이상과 비전형적 발작이 동반되고 있죠. 현재 MAO 억제제와 도파민 작용제를 병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은의 말이 이어질수록 태원의 놀라움은 커져갔습니다. 지은은 태원의 병력을 마치 오래 담당해온 주치의처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충분합니다. 태원이 손을 들어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눈썹 사이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이제 내 질문에 답해보세요. 왜 6개월마다 간호사를 교체한다고 생각하나요?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형성되는 감정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한과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겠죠.
태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자리를 원하죠?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제게는 의미 있는 지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노력하고 애써왔던 것들이 이사장님 같이 희귀병을 앓고 계신 분에게는 다른 간호사보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케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태원은 지은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지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름이 지은인 것이 자꾸만 태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김 실장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겁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빨리 끝이 났습니다. 지은이 나간 후 태원은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을 듯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태원의료재단 본사 45층 이사장실. 태원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태원의료재단은 첨단 신경과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경재생 분야는 태원이 평생 몰두해온 연구였어요.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강민호가 공손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원의 첫 번째 제자이자 양자였어요. 45세의 나이에 태원 재단 임상연구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죠. 그는 항상 태원의 건강을 첫 번째로 물었어요. 괜찮아. DNA 치료법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밝게 바뀌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85%의 성공률을 보였어요. 내년 초에는 임상시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원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DNA 치료법은 그의 마지막 꿈이자 태원 재단의 미래였어요. 신경세포 DNA를 직접 수정해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치료법이었죠. 좋아, 고생이 많다. 꼭 성공시켜내고 말겠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태원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신에게 민호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호와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래. 태원의 목소리에 약간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간호사가 나를 담당하게 될 거야.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또 바꾸셨군요. 이번에는 누구인가요? 박지은이라는 사람이야. 존스 홉킨스 출신의 신경계 전문 간호사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시네요. 제가 한번 신원조회를 해볼까요? 태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김 실장이 이미 다 확인했어. 신경 쓰지 마. 대화가 끝난 후 민호는 오피스로 돌아가며 찡그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항상 자신은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30년 가까이 태원을 봐왔지만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민호는 서랍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DNA 치료법 연구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오른쪽 귓불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어요. 이건 그가 불안할 때마다 보이는 습관이었죠. 이제 나도 곧 50이야. 이제는 내 차례야. 민호의 중얼거림은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태원의 저택에서는 지은이 자신의 방에 짐을 풀고 있었어요. 지은의 가방 속에는 반달 모양의 작은 팔찌가 숨겨져 있었죠. 팔찌 뒷면에는 영어로 DNA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어느 아침, 태원은 창가에 서서 정원의 마지막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손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경직도 많이 줄어들었죠. 이사장님, 아침 약 드셔보세요. 약 드시고 드실 차도 가져왔습니다. 지은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듯 했어요. 고마워요. 태원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이 온 후로 그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어요. 의사들도 이런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습니다. 태원이 약을 먹은 후 지원은 차를 후 불었습니다. 입술로 차가운 공기를 몇 번이고 내뿜었어요. 뜨거운 차를 식히는 그 모습에 태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차를 왜 그렇게 많이 식히나요? 지은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에요. 뜨거운 음식을 참지 못해서요. 태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아내 미영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차를 마실 때마다 항상 입으로 불어 식히곤 했었죠. 지은 씨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죠. 지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원이 그녀의 개인적인 과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어요. 네, 하늘빛 보육원에서요. 7살 때부터. 태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7살. 그의 딸 지은이 사라졌을 때의 나이였습니다. 태원의 서재에서 지은은 특별한 치료 세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이었죠.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약물 관리를 넘어 지은은 통합 케어라고 부르는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뉴로 페이싱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이건 제가 개발한 방식인데 신경 경로를 재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원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치료법은 들어본 적 없는데요. 지은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식적인 치료법은 아니에요. 제 경험에서 나온 방식이죠. 믿어주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태원은 별다른 의문 없이 지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보통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의학 논문을 요구하던 그였는데 지은에게는 이상한 신뢰감이 생겼어요. 지은이 태원의 왼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운동은 뇌의 신경 가소성을 자극해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팔, 어깨까지 연결된 신경회로를 다시 깨우는 거죠. 태원은 지은의 설명을 들으며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눈썹을 3번 매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습관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보이는 그만의 특징이었죠. 왜 그렇게 보세요? 지은이 물었어요. 태원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방금 눈썹을 만지는 모습이. 지은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생각에 몰두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에요. 의식하지 못했네요. 태원의 마음속에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라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겠거니 하고 태원은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태원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박지은 간호사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원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그런 걸 요청한 기억이 없는데. 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라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새로 바뀐 간호사의 의학적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원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민호야,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구나. 새로 바뀐 간호사는 내 건강을 많이 개선시켜주고 있어. 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무 빠른 개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모두 확인해 보셨나요? 태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의 의심이 자신의 마음에도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알고 싶지 않네. 이제 가봐.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습니다. 서재를 나서면서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귓불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그는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지은의 인사에 민호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호가 지나간 후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귓불을 문질렀습니다. 그녀도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죠. 태원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일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태원과 지은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원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기억은 많이 남아있나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슬픔이 어렸어요. 선명하진 않아요. 7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고 다만 가끔 꿈에서 봐요. 웃고 있는 여자분과 따뜻한 손길. 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 전에 가족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없나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제가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고만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죠. 태원은 지은의 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반달 모양의 작은 흉터였어요. 그의 딸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출생 시 탯줄이 목을 감아 생긴 자국이었죠. 그 흉터는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흉터를 만졌어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보육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재빨리 감정을 누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희망,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원 재단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원은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민호가 DNA 치료법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태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사장님. 민호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태원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경련이 시작되었고 그의 눈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섰어요. 지은은 상황을 단 한 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비상 약물함을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태원의 곁으로 달려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의료진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현된 비정형 발작입니다. 일반적인 항경련제가 아닌 특수 약물이 필요해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로토닌 증후군이라고요? 그건 이사장님의 진단과 맞지 않습니다. 지은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최근에 처방받은 약 중 MAO 억제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아마도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일 거예요. 회의에 참석했던 주치의가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새로운 항우울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호작용은 지은이 재빠르게 응급키트에서 약물을 꺼내 투여했습니다. 놀랍게도 태원의 상태는 즉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의료진이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죠? 주치의가 물었어요.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증상 패턴을 본 적이 있어요. 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 정도의 의학적 통찰력은 단순한 직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민호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민호는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박지은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하라. 특히 그녀의 의학적 지식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한편 태원은 의식을 되찾으며 희미하게 지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안에 미영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듯 했어요.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맞구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사장님.
제가 있잖아요. 이 말에 태원의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임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DNA 검사. 그것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복도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었죠.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민호는 창문 앞에 서서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는 듯 혼란스러웠어요. 방 안의 테이블 위에는 태원 재단의 기밀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DNA 치료법 연구의 핵심 데이터였죠. 시간이 늦었군요, 강 부장님. 문이 열리고 서양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레이엄 제임스, 글로벌 제약회사 넥서스 바이오의 연구개발 이사였어요.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임스 씨. 제임스는 문서들을 훑어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하군요. 30년간의 연구 결과가 여기 있군요. 민호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30년간 태원을 섬겨온 그가 이제 배신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금은 약속대로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데이터 검증 후에 지급될 거고요.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어 민호에게 보여주었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그의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5천만 달러.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그가 평생 태원 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임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것 같아서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태원이 자신을 진정한 아들로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박지은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곧 은퇴하실 태원 이사장님 이후 재단은 어떻게 되나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어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은의 등장으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태원 재단 본사에서 멀지 않은 곳, 태원은 김 실장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하늘빛 보육원에 관한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빛 보육원은 30년 전에 설립된 곳입니다. 현재 원장인 김미숙 씨는 설립 때부터 그곳에 있었고요. 김 실장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태원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부드럽게 쓸었어요. 희미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 보육원 언젠가 자선 행사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내일 그곳을 방문하고 싶네. 준비해주게.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가실 겁니까? 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해. 그리고 이건 절대 민호에게 알리지 말게. 김 실장의 눈에 의문이 서렸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태원이 결심한 일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하늘빛 보육원. 태원은 쉽게 찾아오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김 실장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보육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이사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놀랐습니다. 김미숙 원장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태원을 맞이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태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곳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처음에는 교사로 시작해서 원장이 되었죠. 태원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나요? 아마 30년 전쯤 7살 나이로 입소했을 겁니다.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아니, 아주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원장님,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서서 캐비닛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태원 앞에 펼쳤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30년 전 큰 사고가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다고. 태원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태원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맞아.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태원 의료재단 연구센터 개소식 날.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당시 그 아이에게 특별한 물건이 있었나요? 태원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팔찌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은색에 DNA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30년간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태원의 차 안에서 김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원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 우리 재단 연구센터 개소식 날이었어. 태원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과격한 반의료 테러 단체의 공격이 있었지. 내 아내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딸 지은이는 실종됐어. 김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원 재단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지은이도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폭발 규모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태원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계속 찾았지. 태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DNA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내 미영이에게 선물했던 팔찌야. 디어 네이처즈 에인절. 아내를 부르던 애칭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였지. 후에 지은이가 태어나고 미영이는 이 팔찌를 지은이에게 물려주었어. 태원의 손이 팔찌를 꽉 쥐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실장 내게 지은이의 DNA 샘플이 필요해. 민호의 사무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신원 조회 결과였어요. 그녀의 의학적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하고 있었죠. 책상 위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임스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강 부장님, 우리 회사 이사회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DNA 치료법에 인체 적용 사례가 있다면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물 실험까지만 완료됐어요. 전화를 끊은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획대로라면 몇 개월 후 자신이 재단을 물려받고 그때 완전한 데이터를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등장으로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서랍에서 작은 면봉을 꺼냈습니다. 전날 지은이 사용한 찻잔에서 몰래 채취한 타액 샘플이었어요. 그는 이미 비밀리에 DNA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곧 밝혀지겠지.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그는 천천히 화면을 열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불가능해. 이럴 수가.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박지은의 DNA와 강태원의 DNA는 99.9% 일치했어요. 부녀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계획이 그의 미래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민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원이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전에 본 적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태원의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공포가 극에 달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일까요? 태원은 천천히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은이가 내 친딸이야. 30년 전 테러 사건에서 잃어버렸던. 민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원은 그런 민호의 반응을 단순한 놀라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민호야. 내 딸이 돌아왔어. 태원의 눈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귓불을 문질렀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그는 두려웠습니다. 태원의 칠순을 하루 앞둔 아침, 태원 의료재단 본사 건물은 분주했습니다. 로비부터 45층 펜트하우스까지 곳곳에 화려한 꽃과 장식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태원의 생일 파티는 재단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의학계 인사들이 초대되었고 각종 미디어도 이 행사를 주목하고 있었죠. 지은은 태원의 집무실에서 그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모든 수치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좋아 보이시네요, 이사장님. 지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은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깃들었습니다. 태원이 지은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섰어요. 아버님, 내일 행사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은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죠. 박 간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더군요. 지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태원에게 다가가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내일 선물로 드릴 예정이었는데 미리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연구소에서 특별히 개발한 신경재생주사입니다. 태원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색 액체가 든 주사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태원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DNA 치료법 연구의 첫 인체 적용 가능 버전입니다. 아버님의 신경계 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 연구의 결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잠시만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주사에게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민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신경재생 인자와 함께 도파민 경로를 강화하는 성분입니다. 아주 안전하죠.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주사기를 코끝에 가져가 살짝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이 주사에게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성분이 있어요. 이사장님의 MAO 억제제와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태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야? 태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한 성분인데.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세로토닌 증후군이 즉시 발현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원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민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민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듯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어요. 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항상 2인자로. 항상 진짜 아들이 아닌 양자로.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원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었어요. 내가 넥서스 바이오와 거래했던 거냐?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놀란 눈치였어요. 모든 걸 알고 있으셨군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널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언제 진정한 아들이 될지 기다리며. 그 말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의 배신과 질투,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난 단 한 번도 아버님의 진짜 아들이 된 적이 없잖아요. 민호의 외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항상 벽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그게 너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태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더냐? 내가 이룬 모든 걸 다 줄 마음이었다. 비록 내가 나의 친아들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지막 저항의 힘마저 빠져나간 듯 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태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 30년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팔아넘기려 했으니 민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원이 경비에게 전화를 걸어 민호를 데려가게 했어요. 민호가 떠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태원을 바라보았어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박 간호사. 아니 지은아. 내게 말해야 할 게 있다. 태원은 서랍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도 함께 꺼냈어요. 그 안에는 DNA라는 글자가 새겨진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니? 지은의 눈이 팔찌에 고정되었어요. 그녀의 손이 저절로 목에 달린 작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반쪽 팔찌가 들어 있었죠.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은 조심스럽게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이건 우리의 DNA 검사 결과야. 지은이 천천히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곧 눈물로 가득 찼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아, 너는 내 딸이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팔찌를 바라보며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지은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태원은 지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안았어요. 30년 동안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 딸 지은이. 지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곧 큰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30년간의 잃어버린 시간, 모르고 지나간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원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재단 연구센터 개소식 날이었어. 테러 공격이 있었지. 내 엄마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너는 실종됐었다. 지은의 눈앞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큰 소리와 혼란, 누군가 자신을 안고 뛰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어둠. 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은 부드럽게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게 중요해.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차를 식히는 것, 귓불을 만지는 것, 눈썹을 매만지는 것. 태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엄마와 내 습관이었단다. 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빠와 딸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아빠. 지은이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들렸어요. 태원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창밖의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의 파티는 이제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태원의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창가에 서서 꽃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침부터 생각이 많구나. 태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지은의 특별한 치료 덕분에 그의 건강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네, 아빠. 지은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엄마의 웃는 얼굴을 꿈에서 봤어요. 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오래된 앨범을 집어들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단다. 앨범을 펼치자 30년 전의 가족 사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태원과 아름다운 미영,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어린 지은이었어요. 지은의 손이 사진 위를 떨리며 어루만졌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건 한강공원이죠. 태원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매주 일요일마다 갔던 곳이야. 기억나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저를 어깨에 태우고 엄마는 도시락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지은은 흐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것이 너무 벅찼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태원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은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헤어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그리고 반쪽짜리 DNA 팔찌. 이 팔찌의 의미를 알고 싶니? 태원이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간직해 왔어요. DNA는 디어 네이처즈 에인절, 사랑하는 자연의 천사의 약자란다. 내 엄마를 위해 내가 지은 애칭이었지.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순수한 사람이었거든. 마치 천사 같았어. 지은의 눈앞에 엄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따스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늘 입에서 흘러나오던 작은 허밍 소리까지. 엄마는 노래를 좋아하셨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 네 엄마는 항상 집 안에서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지. 너도 그걸 기억하는구나.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미영이 지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정확히 그 노래야.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의 마음에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태원 의료재단 본사 대회의실. 모든 임원들과 중역들이 모인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태원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태원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힘이 넘쳤어요. 그의 옆에는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여러분께 제 딸 강지은을 소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테러 사고로 잃었던 제 딸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태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힘찬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강지은은 태원의료재단의 공식 후계자로 임명됩니다. 세빛 희귀신경질환 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 재단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민호 부장님의 배신으로 모두가 받으셨을 충격과 혼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학적 직관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태원재단이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희귀신경질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해요. 지은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습니다. 세빛 희귀신경질환 연구센터의 청사진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치료법 개발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인적 케어에 집중할 것입니다. 의학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거예요. 회의실에는 감탄의 소리가 퍼졌습니다. 지은의 비전은 혁신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해 보였어요. 태원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DNA 치료법 연구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연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은의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딸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이른 봄의 한강공원. 태원과 지은은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원의 건강은 놀랍게 회복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는 지팡이 없이도 충분히 걸을 수 있었고 손떨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곳이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군요. 지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태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지. 항상 이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곤 했었어. 지은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어요. 맞아요. 저는 항상 초콜릿 맛을 고집했고 엄마는 그게 입에 다 묻는다고 휴지를 들고 따라다니셨죠. 태원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많이 돌아왔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씩이지만 선명해지고 있어요. 어떤 기억은 꿈처럼 희미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두 사람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의 세월도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도 모두 이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세빛 연구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태원이 말했어요. 내 꿈이 현실이 되었구나. 지은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란다. 이건 모두 내 능력과 열정 덕분이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제가 집에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나 봐요. 태원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두 사람의 발 아래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었어요. 태원과 지은은 강물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빛 연구센터의 첫 환자가 오늘 치료를 시작해요. 지은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의 상태와 비슷한 희귀신경질환을 가진 10살 여자아이예요. 태원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이 태원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무너진 시간을 다시 쌓아가고 있네. 태원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석양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원과 지은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호 씨 소식도 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대요. 의료 지식을 활용해 수감자들을 돕고 있다고 해요. 태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언젠가는 용서받을 날이 오겠지.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그들 앞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뒤로하고 태원과 지은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에서 잃어버렸던 DNA의 연결고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에는 희망의 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